네, 진선호입니다. 43회 한능검 고급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도평의 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자고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과전법의 시행인데, 이게 이제 고려 말기예요. 완전 말기입니다. 신신 사대부들이 그 위화도 해군 이후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시행했던 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 초기로 이어집니다. 나보시면 한 명의 등이 아뢰기를 직전에 새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겁니다.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 직전에 새는 소재지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직전으로만 말하자면 이게 직전법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직전법 시행되던 과정 중에 나타났던 폐단 때문에 이제 보충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인데, 관수 관급제입니다. 이게 이제 성종 때예요. 그러니까 이 관수 관급제를 하게 된 게 직전법을 시행을 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직전법이 그 전직 관리들에게는 없고 현직 관리만 수조권을 갖는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직 관리들이 근데 언제 유배를 갈지도 모르고 은퇴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힘듭니다 하고 폐단이 나타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관수관급, 그러니까 관에서 거둬서 관에서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폐단을 보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려 말기와 성종 두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보통 이렇게 가나가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선지에서도 토지제도 관련된 이 사이에 있었던 게 있을 겁니다. 바로 5번이에요.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들을 폐지하였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세조 때 있었습니다. 직전법 시행하면서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던 그때가 세조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둘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성도광 때쯤일 거예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광무기역이죠.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 이거 전시과 제도인데 고려입니다. 개국 공신에게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태조 왕건이죠. 고려시대 완전 초기 태조 왕건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족 포용 정책 중 하나죠. 22번 가겠습니다.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이 책은 가 때 신숙주, 정척 등이 국가왕실의 각종 행사를 정리하여 완성한 국조 오례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오례가 길례나 관례, 홀례, 그 다음에 빌례, 맞네요. 제사의 시기인 길례나 가례, 사신접대일인 빌례, 그 다음에 굴례, 그 다음에 흉례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국조 오례의가 나오면 요거는 성종이죠. 성종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출판됐습니다. 이제 아까 동국 여지승남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경국대전하고 국조 오례의, 그 다음에 악학 괴범,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꼽히고, 그 외에 이제 동국 여지승남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3번이에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게 이제 성종 제위 시기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광해군입니다.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대왕이죠. 문화부의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 이방원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이제 한 정책이었어요. 그 다음에 현량과를 실시하여 신진사림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중종 때 일인데, 요거는 조광조.
아까 제가 뭐 소격서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조광조는 그 소격서 폐지, 그 다음에 이제 현령과 실시, 그리고 위훈 삭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기묘사화로 이제 물러나가지고 결국 죽게 됩니다. 23번 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이분의 초상화만 봐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호, 퇴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단양군수, 풍기군수, 성균관 대산성 등을 역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퇴계까지 나왔고 그냥 말씀드리자면 이황이죠. 자, 백운동 선의 사액을 조정에 건의했다라는 것도 있고,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 그리고 예안향염을 시행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퇴계 이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는데 이제 한 가지가 쏙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선지에 나왔을 겁니다. 뭐냐면 이 퇴계 이황 선생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를 세 가지를 보통 꼽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악 10도, 그리고 예안향약, 그리고 사단 칠정 논쟁이 있어요. 본문에 나왔는데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악 10도를 지었다. 이런 거죠.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도식,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안동에 갔을 때 도산서원에서 이 이황 선생님의 그 성악 10도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근데 다만 봐도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유학 쪽은 완전히 깡통이라. 그래서 이 성악 10도가 있고 예안향약, 그 다음에 사단 칠정 논쟁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여담인데, 아니 이렇게 학문으로 대가입니다. 완전 대가예요. 마스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왜 정승까지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해왔는데, 그 도산서원 가가지고 이제 이분의 역사관을 둘러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이황 선생의 어머니께서 정승하지 마라. 너는 정승까지 할 만한 그릇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 어머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정승까지는 안 가고 이제 주로 이렇게 군수 역할을 많이 하시면서 백성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황 선생 나온 김에 율곡 이희 선생님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키워드가 비슷해서, 자, 성악 집효, 그 다음에 해주 향약, 그 다음에 이분은 쓰신 책으로 동어문답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가 있어서 정답은 3번 성악 10도를 지었다라는 거죠. 자,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이 분은 이제 정제두, 조선 후기 학자입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기축 봉사를 올렸다. 요거는 송시열입니다. 노론의 영수였죠. 다만 이분이 그 기사왕국 때 결국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어문답 저술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조선의 설계자였던 정도전 학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왜군의 조총부대에 맞서 조직된 이 부대에 군사를 모집하는 군, 삼수병으로 구성된 이 부대에 나는 포수로 지원해야겠네. 어우, 이분 포수라면은 조총 쏘실 줄 아나 봐요. 자, 이제 보면 포수, 사수, 살수까지 나왔죠. 훈련 도감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수가 조총을 쏘는 분, 그 다음에 사수가 화살을 쏘는 분이고, 살수가 그 이제 창 같은 거를 쓰는 보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에 뛰어난 자로 큰돌 들어올리기 담장 뛰어넘기 등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던 훈련 도감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뭐 이렇게 그 진관 체제 같은 걸로 이제 그 뭐 예비군적 성격의 부대만으로는, 그러니까 뭐 지방 단위의 예비군적 성격의 부대만으로는 일본을 막기가 좀 어렵겠다 해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그 직업군인적 성격의 부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앙에서는 훈련 도감 같은 이런 직업군인 성격의 상비군들, 이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이게 이제 직업군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상비군이죠. 중앙에서는 이렇게 됐고 지방은 속오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이 2번이에요.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훈련도관부터 시작해서 인조대, 어영청, 총윤청, 수어청, 그리고 숙종 때 금위원까지 이렇게 이제 5군형의 중앙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자, 요거는 삼별초. 나중에 진도 제주도에서 항전하는 그 부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경지역인 북계와 동계에 배치되었다. 이거 고려시대의 5도 양계 중에 양계죠. 이제 주진군이라고 부릅니다. 양계에 배치됐던 그 부대는 주진군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종무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에 참여하였다. 이건 뭐 부대를 말한다는 것보다는 이건 세종대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대마도 정벌에서 외구 소탕. 자, 국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장영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영영. 정조 때 있었던 만들어졌던 부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최명길의 아래길을 종묘 사직의 존망이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있어 해볼 만한 일이 없으니 청컨대 혼자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적장을 보고 까닭없이 군사를 발동하여 몰래 깊이 쳐들어온 뜻을 묻겠습니다. 오랑캐가 만일 다시 말을 듣지 않고 죽인다면 신은 마땅히 말박을 해서 죽을 것이며 당연히 서로 이야기가 되면 잠시라도 칼날을 멈추라게 할 거다. 한성 가까운 데서 방어할 만한 땅은 남한 산성 만한 데가 없으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서둘러 산성으로 옮기시어 추위를 무소서라고 했다. 자, 대표적 키워드는 최명길, 오랑캐, 남한 산성이 있습니다. 병자호라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에서 병자호랑과 관련된 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나오죠. 5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파악한다. 병자호란의 황복입니다. 청나라의 요구로 세워진 비석이죠. 그랬다가 이제 뭐 나중에 가가지고 이건 굴욕적인 역사의 비석이다 해가지고 파묻었다가 다시 세웠다가 막 이랬는데 지금 이 삼전도비는 그 잠실에 롯데월드 샤롯데 시어터 건물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예, 가서 보시면 뭐 한자로도 써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언어로도 써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굴욕적인 역사긴 한데 역사는 역사니까 기억해야죠. 예, 그래서 이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이 병자호란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별초의 이동경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강화도에서부터 항쟁을 시작해서 진도랑 제주도 이렇게 이어지죠. 자, 통신사의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 이 조선통신사는 주로 그 조선 후기에 그 개항 이전에 갔던 그 일본으로 갔던 외교 사절단을 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화도 해군의 결과 뭐 과전법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계약조의 체결 과정 세종대왕식이죠. 앞서서 뭐 이종호 장군의 쓰시마섬 정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요청을 한 게 그럼 우리랑 무역이라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세종대왕이 계약조를 맺어가지고 제한적인 무역을 허가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현종 때 일어난 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가는 효종 사후 인주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송입니다. 뭐 예송 논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자의 대비의 복상기간, 그러니까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상복 입는 기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건 이제 현대적인 관점이고 당시에는 이게 서인과 남인이 자기 붕당의 그 명운을 걸고 논쟁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제 명분론에 많이 이게 천착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서인과 남인이 그 이 예송 기간을 두고서 이 논쟁을 거의 막 지금 붕당의 명운을 걸고 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서인과 남인 사이에 발생한 전례 문제, 그러니까 예법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사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무갑, 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부르는 4대 사화가 사림과 훈구의 갈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북인이 전국을 주도하던 시기에 전개되었다. 이 북인이 전국을 주도했던 것은 광해군 시기예요. 이제 그 시기에 전개된 옥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어떤 학자들은 광해군이 옥사를 많이 벌였으니 폭군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사실은 뭐 집권 후기로 갈수록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그 이제 광해군이 벌였던 옥사에는 대부분 그만한 이유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러 옥사에서 희생됐던 그 관료들의 수가 선조 때 벌였던 단 한 건 기축 옥사에 비해서 훨씬 적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해군을 많이 쉴드를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외적 세력인 대운과 소인의 대립을 일어난 게 을사사. 그 다음에 이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건조의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선조 송강 정철이 선조에게 전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시옵소서 이러니까, 안 그래도 선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 정철 저 서인 애들 언젠가 날려야 될 텐데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정철이 눈치 없이 저 말을 한 거예요. 원래 독특했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저 말을 하니까, 임진왜란 전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선조가 드디어 건수를 잡았어요. 그래? 싫어. 너네 서인들 다 날라가. 해가지고 이제 날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건조의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동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 서인들에 대한 처벌을 두고서 동인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다가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그 5번에 있었어요. 다 그 사림들하고 관련된 그 정치 세력 변화 관련된 문제였네요. 자, 27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군 이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자, 이 그림은 한성의 홍수예방을 위하여 이왕이 시행한 청계천 준설공사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왕은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청계천 준설, 그리고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이 왕은 영조입니다. 물론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뭐 탕평정치라든지, 그 다음에 균역법 시행, 그 다음에 속대전 편찬,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고, 뭐 제위 초기에는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청계천 준설이나 신문고를 다시 설치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펼쳤던 이런 명군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영조의 그 실책은 단 하나, 사도세자에 관련된 처리가 아닐까 뭐 이런 건 있는데, 그 사도세자를 뒤주에다 갖춰서 죽게 만든 것도 사실은 이제 형벌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도세자한테 형벌을 내리려면 역모를 붙여야 되는데, 역모를 붙여버리면 손자 정조도 왕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판단한 정치적 판단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들지만, 아들 사도세자를 너무 그렇게 갈궈대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자, 어쨌거나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입니다.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라는 게 영조 시대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죄송해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그랬네요. 4번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뭐 실전 시험에서 맨날 틀리고 그랬는데, 죄송해 죽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야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요 영조 맞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맞고요. 기요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하였다. 이거 광해군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동국 문헌 비고를 가능했다. 이것도 영조 시대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동국 문헌 비고는 영조 때 편찬된 책이에요. 자, 균역법 시행 맞고요. 탕평 정치의 한 방식이었죠. 역시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 재산이 풍족할 뿐더러 지체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하면 모두 수레를 쓴 이익일 것이다. 평화도 사람은 강과 규를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멸치를 걸음으로 밭에 내건만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 푸씩 하니 이렇게 귀하면 무슨 까닭인가. 쭉 보니까 수레가 국내에 단지 못한 까닭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열알기라고 나왔죠. 자, 이분은 박지원입니다. 자, 박지원 하면은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 대표적인 작품 3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열하일기 4개를 꼽아야 되나요? 양반전, 허생전, 그리고 하나를 더 꼽자면 3개면 이렇게 3개고 하나를 더 꼽자면 호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한능검 시험에서 호질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양반전, 허생전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3가지는 이렇게 꼽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국어문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호질도 중요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닷가 사람들은 멸치를 걸음으로 밭에 낸다. 서울에선 한 움큼에 한 푸씩 간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수레를 통한 유통이 활발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상이 그랬다는 거죠. 중상학파입니다. 그 이제 이분은 연행사를 따라서 청나라를 갔다 오셔서 열알기를 쓰시기도 했지만 사실 정조는 이 박지원 학자를 좀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벼슬에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막 문체반정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반성문도 쓰게 만들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론에 대한 견제 같은 것도 되겠지만 정조가 한편으로는 박지원을 깊이 생각하고 계셨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이분은 북학파의 거두이신 박제가. 아까 저 발해고 나왔는데 그 유득공 학자랑 요 박제가 학자는 두 분 다 서울 출신으로 주장과 검서관에 등용됐던 분이기도 해요. 자,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분은 성호 이익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우서를 통해서 특히나 아실 수 있는 유수원 학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색경에서 담배, 수박 등의 상품 작물 재배법을 소개했다. 자, 저 색경은 색다른 농사, 책이라는 뜻인데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분이죠. 박세당 학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2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곳은 강화도의 용흥궁으로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해가지고 쭉 보시면 안동 김씨의 세도에 눌려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었다. 소수 해척가문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권력을 장악한 이 시기에 왕권이 약화된 모습이다. 세도 정치죠. 여기 안동 김씨 세도 나왔지만 이거 세도 정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선지가 정답에 걸려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이에요. 조선통보를 주주하는 관청 소속 장인인데 이 조선통보는 세종대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평통보의 전신인 그런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화폐가 꽤 오랫동안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상평통보만큼 활발하게 유통됐던 화폐는 아닙니다. 세종대왕 제2시기에 만들어졌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항선의 출몰을 보고하는 수군. 자, 이항선 출몰은 세도 정치 시기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군정의 문란으로 고통받는 농민,
삼정문란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전정, 군정, 황곡이죠. 그래서 이것도 세도정치 시기가 맞고요. 삼정이정청 선치를 건의하는 관리 박규수입니다. 역시 그 임술농민 봉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세도정치 시기가 맞죠. 그 다음에 왕조의 교체를 예언한 정감록을 읽고 있는 양반 역시 세도정치입니다. 이때 이만큼 왕권이 추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비변사에서 막 매간매직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러니까 이거 조선왕조 금방 바뀔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역시 세도정치 맞습니다. 다만 조선통보는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졌던 화폐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죠. 자, 3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단원 특별전 이렇게 나왔어요. 자, 풍속화, 산수화, 기록화, 초상화 등 뛰어난 작품을 남긴 단원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옥순봉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뭐 자화상은 사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울 수 있죠. 자화상은 뭐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다만 요 옥순봉도는 이제 이분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바로 단원 김홍도 화백이에요. 자, 이 김홍도 화백의 그 작품을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조금 있는 게, 이분의 풍속화 세계가 특히나 그 풍속화의 대표화가로 김홍도 신윤복 두 분을 꼽잖아요. 근데 요 김홍도 화백의 풍속화하면은 특히 서민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서당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요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당이나 씨름, 그 다음에 타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3번에 있는 이 그림이 이 김홍도 화백께서 그리신 타작이에요. 타작도. 김홍도 화백의 타작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선지 일본에 나 있는 작품하고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김득신 화백의 파적도입니다. 김득신 이분께서 그린 파적도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이번에 나온 그림은 이제 요거는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있고, 요거는 이제 신사임당께서 그리신 초충도예요. 그 시험에 나오는 초충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사임당 이분께서 초충도를 그리실 때 그 8폭 병풍에다 그리셨어요. 8폭 병풍에 이제 그러니까 8작품을 그리셨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작품은 첫 번째 쪽, 1쪽에 있는 수박과 들쥐,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 그림 보고서 초충도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 4번에 있는 이 작품은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죠. 겸재 정선화백의 인왕 제색도입니다. 그리고 5번 작품도 중요하죠.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그리신 세안도입니다. 한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한 그림. 이제 특히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추사체 세안도, 그 다음에 북한산비를 진흥한 순수비로 고증했다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말씀드렸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